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전문가 천교수입니다. 천교수방에서 많은 분들과 좋은 결과 만들고 있습니다. 의사소통하실 분들은 고정 댓글 확인해 주세요. 그럼 오늘의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2월 1일 해외 축구 8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브라이튼 대 에버턴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홈팀 브라이튼은 파비안 휘르첼러 감독 체제에서 여전히 매력적이고 주도적인 축구를 구사하지만 리그 최다 수준인 구무가 발목을 잡고 있다. 경기를 지배하고도 결정력 부족이나 막판 집중력 저하로 승점 3점을 한 점으로 바꾸는 경우가 잦았다. 이번 홈 경기에서 에버턴을 잡는다면 단숨에 10위권 진입을 노려볼 수 있다. 브라이튼의 핵심은 일본의 크랭 미토마카오로다. 좌측면을 파괴하는 그의 드리블과 컷백은 에버턴의 밀집 수비를 깰 제1옵션다. 공격에서는 팀 내 최다 득점을 기록 중인 데니 웰백의 결정력에 기대를 건다. 브라이튼은 높은 점유율을 바탕으로 에버턴을 가둬두고 끊임없이 공간을 창출하려 노력할 것이다. 이어서 원정팀 에버턴은 튼튼한 수비와 효율적인 역습 그리고 강력한 세트피스를 무기로 10위라는 준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 특히 원정에서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단단함이 이번 시즌의 가장 큰 장점이다. 브라이튼 원정에서 승리한다면 유럽 대항전 진출권 경쟁에 합류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에버턴의 미들맨은 잉글랜드 국가대표 골키퍼 조던 픽포드다. 공격에서는 티에르노 마마두 바리의 결정력에 기대를 건다. 에버턴은 점유율을 내주더라도 두 줄 수비를 구축한 뒤 세트피스와 롱볼 한 방으로 실리를 챙기려 할 것이다. 브라이튼은 내려앉는 팀을 상대로 고전하는 경향이 있고 에버턴은 그런 수비 축구에 특화된 팀이다. 브라이튼이 홈이점을 살려 일방적인 공격을 퍼붓겠지만 픽포드와 에버턴 수비진의 육탄 방어를 뚫어내기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최근 홈에서의 경기력이 살아나고 있는 브라이튼이기에 충분히 기대해볼 여지는 있다. 경기는 브라이튼이 주도하고 에버턴이 선수비 후역습으로 맞서는 그림이 그려진다. 치열한 접전 승부가 예상되며 끝내 두 팀은 승부를 가리지 못할 것이다. 이번 경기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두 번째로 리즈 유나이티드 대 아스날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홈팀 리즈 유나이티드는 특유의 에너지 넘치는 압박 축구를 구사하고 있으나 수비 불안과 기복 있는 경기력으로 인해 하위권인 16위에 머물러 있다. 강등권과의 승점 차가 크지 않아 홈앤런드 로드에서의 승점 확보가 절실하다. 리즈의 키플레이어는 도미닉 칼버트 르윈이다. 그는 팀 공격의 선봉장이자 동시에 팀 내 최다 득점을 책임지고 있다. 리즈는 홈팬들의 열광적인 응원을 등에 업고 미친 듯한 활동량으로 아스널의 빌드업을 방해하며 난타전을 유도할 것이다. 이어서 원정팀 아스널은 완벽에 가까운 공수 밸런스를 자랑하며 리그 테이블 최상단에 위치해 있다. 맨체스터 시티, 리버풀 등 경쟁자들의 추격을 따돌리고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기 위해서는 하위권 팀을 상대로 확실한 승점 3점을 챙겨야 한다. 아스널의 에이스는 잉글랜드의 보물 부카요 사카다. 우측면을 파괴하는 그의 드리블과 결정력은 리즈 수비진에게 공포의 대상이다. 캡틴 마르틴 웨데고르의 천재적인 패스는 밀집 수비를 뚫어낼 마법이다. 아스널은 원정이지만 압도적인 점유율을 바탕으로 경기를 지배하고 세트피스와 측면 컨비네이션 플레이로 다득점을 노릴 것이다. 객관적인 전력 차이가 큰 매치업이다. 아스널은 이번 시즌 공수 양면에서 리그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반면 리즈는 수비 조직력에서 허점을 자주 노출하고 있다. 앨런드 로드의 거친 분위기가 변수이긴 하지만 아스널은 이제 그런 분위기조차 즐길 줄 아는 팀이다. 리즈가 초반에 강하게 저항하겠지만 사카와 웨데고르가 이끄는 아스널의 정교한 공격을 90분 내내 버티기는 어려워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아스널이 전후반 내내 경기를 주도하며 승점 3점을 따낼 것이다. 이번 경기 아스날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세 번째로 울버햄튼 대 본머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홈팀 울버햄튼은 이번 시즌 공수총체적 난국에 빠지며 구단 역사상 최악의 시기를 보내고 있다. 23경기 동안 단 1승에 그친 처참한 성적은 선수단의 자신감을 바닥까지 떨어뜨렸다. 잔류권과의 이미 격차가 크게 벌어진 상황이라 지금부터는 매 경기가 기적을 바라는 결승전이다. 울버햄튼의 유일한 희망은 황소 황희찬이다. 그의 저돌적인 돌파와 문전 앞에서의 투쟁심만이 잠든 늑대들을 깨울 수 있다. 울버햄튼은 홈팬들에게 최소한의 희망을 보여주기 위해 전술보다는 정신력으로 무장하고 거친 몸싸움과 역습으로 시즌 두 번째 승리를 노릴 것이다. 이어서 원정팀 본머스는 강력한 전방 압박과 빠른 전환을 무기로 중위권을 지키고 있다. 9무 7패라는 성적은 그들이 쉽게 지지 않지만 이기는 경기에서도 무승부를 허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음을 보여준다.
최하위 울버햄튼을 상대로는 승점 3점을 챙겨 10위권 진입을 노려야 한다. 본머스의 키플레이어는 엘리 크루피다. 그는 팀 공격의 선봉장이자 동시에 팀 내 최다 득점을 책임지고 있다. 본머스는 상대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 경기 초반부터 강하게 몰아붙여 울버햄튼의 실수를 유발하려 할 것이다. 울버햄튼의 상황이 너무나 암울하다. 17패라는 기록은 수비 조직력이 이미 붕괴되었음을 의미하며 공격 작업 역시 개인 능력에만 의존하는 경향이 크다. 반면 본머스는 전술 색채가 뚜렷하고 조직력이 탄탄하다. 다만 본머스의 경우도 변수는 있다. 현재 전 포지션에 걸쳐 전력 누수가 있는 상황이며 결코 타격이 가볍지 않은 상태다. 아무리 본머스가 전력상 우위에 있다 할지 언정풀전력이 아닌 상황 속에서 치르는 원정 경기는 달갑지 않다. 이번 경기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핸디 언오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네 번째로 첼시 대 웨스트햄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홈팀 첼시는 젊은 선수들의 잠재력이 폭발하며 상위권 경쟁력을 회복했다. 현재 5위는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인 4위와 승점 차가 거의 없는 상태로 안방에서 라이벌을 잡고 4위 도약을 노리고 있다. 첼시의 황제는 단연 콜 파머다. 이선과 측면을 자유롭게 오가는 그의 천재적인 패스와 득점력은 웨스트햄의 불안한 수비를 붕괴시킬 제1옵션이다. 중원의 엔진 모이세스 카이세도와 엔조 페르난데스의 장악력은 경기 주도권을 가져오는 핵심이다. 첼시는 홈이점을 살려 높은 점유율과 빠른 템포의 패스워크로 웨스트햄의 밀집 수비를 흔들고 런던의 주인이 누구인지 증명하려 할 것이다. 이어서 원정팀 웨스트햄은 훌륭한 스쿼드를 보유하고도 조직력 붕괴와 수비 불안으로 인해 18위라는 믿기 힘든 성적표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지역 라이벌 첼시를 잡는다면 분위기 반전과 강등권 탈출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웨스트햄의 희망은 캡틴 제러드 보웬이다. 역습 상황에서 보여주는 그의 스피드와 왼발 결정력은 첼시의 뒷공간을 공략할 가장 날카로운 무기다. 웨스트햄은 객관적 열세를 인정하고 두터운 수비벽을 세운 뒤 보웬과 쿠두스를 활용한 선수비 후역습과 세트피스로 한 방을 노릴 것이다. 두 팀의 현재 분위기와 경기력 차이가 극명하다. 첼시는 콜 파머를 중심으로 공격 전개가 매끄럽고 홈에서 강한 자신감을 보이는 반면 웨스트햄은 13패가 말해주듯 수비가 쉽게 허물어지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특히 웨스트햄의 느린 수비진이 첼시의 빠른 이선 자원들을 감당하기 버거워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런던 더비라는 특수성이 있지만 첼시가 경기를 지배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다. 첼시가 전후반 내내 경기를 주도하며 승점 3점짜리 경기를 만들 것이다. 이번 경기 첼시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오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다섯 번째로 리버풀 대 뉴캐슬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홈팀 리버풀은 아르네 슬롯 감독 체제에서 빠른 공수 전환과 효율적인 축구를 이식 중이나 7패라는 성적이 말해주듯 수비 집중력 저하로 승점을 잃는 경우가 잦았다. 하지만 안필드에서만큼은 콥들의 열광적인 응원을 등에 업고 압도적인 에너지를 뿜어낸다. 리버풀의 영원한 왕 모하메드 살라는 여전히 팀 공격의 핵심이다. 우측면에서 안쪽으로 파고드는 그의 움직임과 왼발 마무리는 뉴캐슬 수비진이 알면서도 당할 수밖에 없는 무기다. 팀 내 최다 득점을 책임지고 있는 위고 에키테케의 결정력에도 기대를 걸고 있다. 리버풀은 홈이점을 살려 경기 초반부터 강한 전방 압박으로 뉴캐슬을 밀어붙이고 이른 선제골로 경기를 주도하려 할 것이다. 이어서 원정팀 뉴캐슬은 에디 하우 감독의 지휘 아래 왕성한 활동량과 피지컬을 앞세운 직선적인 축구를 구사하고 있다. 하지만 원정에서의 성적이 다소 아쉽고 이번 시즌 승패를 반복하는 퐁당퐁당 흐름을 끊지 못하고 있다. 6위 리버풀을 잡고 승점 동률을 만든다면 챔피언스리그 티켓 경쟁에 다시 불을 지필 수 있다. 뉴캐슬의 키플레이어는 브루노 기마랑이스다. 중원의 사령관 브루노 기마랑이스의 탈압박과 경기 조율은 안필드의 거센 압박을 풀어낼 열쇠이며 윙어 앤서니 고든의 폭발적인 스피드는 리버풀의 뒷공간을 허물 치명적인 무기다. 뉴캐슬은 리버풀의 공세를 견뎌낸 뒤 빠른 역습으로 한 방을 노릴 것이다. 최근 몇 년간 리버풀은 안필드에서 뉴캐슬을 상대로 매우 강한 면모를 보여왔다. 뉴캐슬이 강력한 스쿼드를 구축했지만 안필드의 중압감을 이겨내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리버풀이 홈 경기에서 보여주는 공격 템포와 집중력은 원정팀에게 공포 그 자체다. 뉴캐슬이 거칠게 저항하겠지만 살라와 공격진의 화력을 앞세운 리버풀이 경기를 주도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난타전 끝에 홈팀 리버풀이 챔스 대승의 기세를 이어 판정승을 거둘 것이다. 이번 경기 리버풀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오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여섯 번째로 레반테 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홈팀 레반테는 끈질긴 수비 축구를 시도하고 있으나 11패라는 성적이 말해주듯 일부 리그의 높은 벽을 실감하며 강등권에 머물러 있다. 잔류 마지노선인 17위와의 격차를 좁히기 위해서는 홈에서 강팀을 잡는 자이언트 킬링이 반드시 필요하다. 레반테의 키플레이어는 카를레용이다. 그는 팀 공격의 선봉장이자 동시에 팀 내 최다 득점을 책임지고 있다. 레반테는 홈팬들의 응원을 등에 업고 텐백에 가까운 밀집 수비를 구축한 뒤 역습 한 방으로 이변을 노릴 것이다. 이어서 원정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유럽에서 가장 단단하고 효율적인 축구를 구사하고 있는 팀 중 하나다. 13승을 거두며 선두권을 위협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위권 팀과의 경기는 승점 3점을 무조건 챙겨야 하는 보너스 스테이지와 같다. 아틀레티코의 핵심은 프랑스 마에스트로 앙투안 그리에즈만이다. 공격전 지역을 누비는 그의 창의성과 득점력은 팀의 가장 강력한 무기다. 다만 그는 오늘 경기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며 미출전 시 팀에게는 적잖은 타격으로 다가올 것이다. 아틀레티코는 원정이지만 압도적인 전력 우위를 바탕으로 경기를 지배하고 이른 시간 선제골을 넣어 경기를 쉽게 풀어가려 할 것이다. 전력 차이가 너무나 뚜렷하다. 레반테가 홈이점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아틀레티코는 하위권 팀을 상대로 자비 없는 모습을 보여주는 팀이다. 특히 레반테의 무너진 수비 조직력으로 아틀레티코의 화력을 90분 내내 막아내기는 불가능에 가깝다. 아틀레티코가 수비에서부터 안정감 있는 빌드업을 가져가며 큰 어려움 없이 승점 3점짜리 경기를 만들어낼 것이다. 이번 경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7번째로 함부르크 대 바이에른 뮌헨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홈팀 함부르크는 특유의 공격적이고 열정적인 축구를 구사하며 일부 리그 생존 경쟁을 펼치고 있다. 14위라는 순위는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위치이며 특히 홈에서 바이에른 뮌헨이라는 거함을 만나는 것은 큰 도전이다. 하지만 만원 관중의 압도적인 분위기를 등에 업고 이변을 연출한다면 잔류 경쟁에 큰 동력이 될 것이다. HSV의 키플레이어는 라얀 필리프다. 그는 팀 공격의 선봉장이자 동시에 팀 내 최다 득점을 책임지고 있다. 함부르크는 물러서지 않고 맞불을 놓는 성향이 있지만 이번만큼은 수비 밸런스를 유지하며 실리적인 역습을 노려야 할 것이다. 이어서 원정팀 바이에른 뮌헨은 빈센트 콤파니 감독의 지휘 아래 분데스리가를 넘어 유럽 최강의 포스를 뿜어내고 있다. 16승 1패라는 기록은 그들이 얼마나 완벽한 시즌을 보내고 있는지 증명한다. 2위권과의 격차를 유지하고 우승을 조기에 확정짓기 위해서는 약체 HSV 원정에서도 자비 없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뮌헨의 파괴신은 잉글랜드 캡틴 해리 케인이다. 어디서든 득점을 만들어내는 그의 능력은 HSV 수비진에게는 재앙과도 같다. 윙어 마이클 올리세의 왼발 킥과 돌파는 측면을 지배할 것이다. 중원의 사령관 조슈아 키미히의 볼 배급은 경기를 완벽하게 통제할 것이다. 뮌헨은 원정이지만 70%에 육박하는 점유율을 바탕으로 상대를 가둬놓고 소나기 슈팅을 퍼부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두 팀은 체급차가 너무나 크다. 함부르크가 홈에서 보여주는 에너지는 대단하지만 뮌헨의 현재 폼은 절대 일강 그 자체다. 함부르크의 단조로운 공격 패턴은 리그 최강 뮌헨의 수비진을 뚫기에 역부족으로 보인다. 반면 해리 케인을 앞세운 뮌헨의 화력을 함부르크의 수비진이 90분 내내 감당하기는 불가능에 가깝다. 비록 직전 라운드에서 무패가 깨지기는 했으나 여전히 리그 1강임에는 이견이 없다. 뮌헨이 전후반 내내 경기를 주도해 나가며 경기를 만들어낼 것이다. 이번 경기 바이에른 뮌헨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엘체 대 바르셀로나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홈팀 엘체는 에데르 사라비아 감독 체제에서 라리가의 늪으로 통하다. 구무라는 기록이 보여주듯 그들은 강팀을 상대로도 쉽게 지지 않는 끈끈한 수비 조직력을 자랑한다. 홈에서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승점을 따낸다면 잔류를 넘어 10위권 진입을 위한 결정적인 교두보를 마련하게 된다. 엘체의 키플레이어는 라파미르다. 그는 팀 공격의 선봉장이자 동시에 팀 내 최다 득점을 책임지고 있다. 엘체는 극단적인 선수비 후역습 전략을 취하며 경기장을 좁게 쓰고 거친 몸싸움으로 바르셀로나의 템포를 죽이는 진흙탕 승부를 유도할 것이다. 이어서 원정팀 바르셀로나는 한지 플릭 감독의 지휘 아래 강력한 전방 압박과 직선적인 공격 축구로 리그를 지배하고 있다. 17승을 거두며 2위권과의 격차를 벌리고 있는 상황에서 엘체 원정은 우승 레이스의 중요한 고비다. 바르셀로나의 마법사는 세계 최고의 재능 라민 야말이다. 우측면에서 수비 두세 명을 가볍게 제치는 그의 드리블과 왼발 킥은 엘체의 밀집 수비를 파괴할 가장 치명적인 무기다.
득점 기계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의 결정력은 여전히 유효하다. 중원의 마에스트로 페드리가 결장하는 것은 팀에게 적잖은 타격이다. 바르셀로나는 70% 이상의 점유율을 가져가며 반코트 경기를 펼치겠지만 엘체의 역습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 또한 중요하다. 엘체가 홈에서 끈질긴 팀인 것은 분명하지만 이번 시즌 바르셀로나의 기세는 막을 수 없는 수준이다. 특히 무승부가 많은 엘체의 특성상 바르셀로나의 강력한 화력을 90분 내내 무실점으로 막아내기는 어려워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라민 야말이나 하피냐 등 개인 기량으로 차이를 만들 수 있는 선수들이 즐비한 바르셀로나가 엘체의 템백을 결국 뚫어낼 것이다. 바르셀로나가 전후반 내내 경기를 주도해 나가며 승점 3점짜리 경기를 만들어낼 것이다. 이번 경기 바르셀로나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천교수 가족방 입장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확인해주시기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